네, 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스몰캡 기업들 좀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박재일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미 뭐 타이틀 다 나갔습니다. 레이.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자막이 나갔기 때문에 네네. 약간 뭐 좋은 맛은 없네요. 네. 자, 레이 어떤 기업인지 뭐 익히 알고 있는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네. 오늘 그 약간 그 뭐랄까 치과와 관련된 치과용 치료 기구 뭐 이런 쪽 헬스케어로 앞서 코너에서 한번 뭐가 언급됐던 기업이 있는데 비슷하게 네. 까먹었어요. 네. 네네. 하여튼 레이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네네. 디오. 네. 그 레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이는 그 진단부터 치료까지 그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랑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체고요. 크게 그 진단 솔루션하고 치료 솔루션하고 좀 구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사업 영역은 진단하고 치료로 나뉘고 진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영상으로 그 구강 외나 내를 좀 진단해주는 그 솔루션을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고 치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부터 그 치료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패키지 형태로 판매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진단부터 치료까지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치료 솔루션의 그 마진율이 더 좋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 솔루션이 한 7이고 진단 솔루션이 한 3 정도로 치료 솔루션 매출 비중이 올라옴에 따라서 마진율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향후에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타요? 예, 맞습니다. 개요는 간단히 좀 개요만. 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어서 그 가장 큰 지금 레이를 보실 때 가장 크게 보시는 앞서 이제 모멘텀이 디오고 얘기할 때도 예. 경영권 프리미엄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출연하신 전문가께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지금 가장 커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와 노령화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주 질환 문제들 또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니고 네, 맞습니다. 다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네. 이건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네네. 네, 그래갖고 요즘 보면 잇몸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네. 그 잇몸이 튼튼하지 못하면 임플란트를 못 심고 예, 맞습니다. 치조골이라는 게 없어서 네네. 그죠? 네. 치조골 이식술 같은 네네. 것도 제가 했거든요. 네네. 네. 벌써 이제 네. 그걸 할 나이들이 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예, 맞습니다. 우리 레이도 네. 그게 있죠. 예, 레이도 가장 크게 보시는 모멘텀이 중국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앞서 올해 2월 달에 레이가 그 케어캐피탈이라는 덴탈 관련 PE 업체랑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케어캐피탈이라는 업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중국 치과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거의 한 70%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치과 덴탈 관련 유통망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내 로컬 업체 향으로 이제 다양하게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좀 큰 덴탈 관련 PE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PE? 예, PE 업체예요. 네. PE는 어떤 거죠? 어떤 PE 업체라고 하는 네네. 용어가 네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PE라는 업체가 그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업체랑 지금 MOU를 체결을 하였고 이 업체랑 아직 본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이게 레이가 그 공동 생산 법인을 이제 중국에 증설을 할 거고 네. 이 증설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계약 체결 시점이 3분기 내로는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3분기 내로 이제 체결 시 이제 바로 생산에 들어가고 그 증설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분기 내로는 양산에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에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그 공동 생산법인 향 신규 매출이 한 300억 정도로 좀 그러니까 기존의 레이가 중국에서 지금 20년을 제외하고 19년도 매출을 보시면은 한 300억대 초반을 중국에서만 매출을 시현을 하였는데 이제 내년부터 300억이 그 PE랑 공동 생산법인에서 이제 신규로 매출이 붙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충분히 6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 지금 현재 레이의 그 2020년도 매출이 네. 거의 한 800억대 후반을 시현을 하였는데 이제 그 신규 매출만 거의 300억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0% 이상의 매출이 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향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모멘텀이 좀 본격화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케어캐피탈이라는 업체가 그 엔젤얼라인이라는 로컬 1위의 그 투명 교정 장치 업체를 최대 주주로 지금 이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업체와도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원래는 레이가 그 뉴스 기사에도 나갔었지만 재작년에 그 스트라우만이라는 그 글로벌 업체랑 중국 ODM 향으로 이제 투명 교정 장치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홀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1위 임플란트 업체라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아까 스트라우만, 네네. 스트라우만. 네네. 그래서 그 업체랑 원래 사실 중국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홀딩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게 스트라우만하고는 중국 진출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중국 로컬 1위 업체인 엔젤얼라인과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본계약 체결 이후에는 좀 시너지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엔젤얼라인 향으로 이제 레이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재료를 이제 납품할 예정에 있어서 이 투명 교정 장치 관련된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매출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케어캐피탈과의 시너지는 뭐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진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탑라인 같은 경우에는 성장한 반면에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이익단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네. 2분기부터는 탑라인 성장과 더불어서 이익단도 이제 정상화가 되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포트에도 뭐 명시를 해놨지만 2분기 그 매출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240억 원 정도로 그 작년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의 그 분기 실적 패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상저 하고 패턴을 매년 보여왔는데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장비 그 출하 대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QOQ로 계속 실적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해드리면은 그 레이를 지금 보실 때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점으로 이제 본업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분기대로 중국 그 모멘텀이 좀 가시화되는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레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트라우만이 디오로랑 손을 잡았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를 버린 건 아니지만 레이가 그래서 예, 중국으로 아예 사업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 바로 치고 가겠다. 근데 레이의 지금 내용 보니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 네네. 좋은 소식은 아닌데. 아, 예,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거는 그 2020년도 7월 9일에 그 단판 계약 공시를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3종 덴탈 마스크 그 계약 공시를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게 처음 계약 규모가 확정 계약 금액이 110억이었는데 이제 2020년 12월 29일에 그 계약 금액이 700만 원으로 그 변경이 되면서 이게 그 110억 원이 700만 원으로? 예, 확정 계약 금액이 바뀜에 따라서 와. 정정 공시를 냈고 근데 이게 그 2분의 1 이상의 그 그러니까 당초 계약 금액의 50% 이상 변경이 되면은 이게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됨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이슈는 뭐 기업 가치를 훼손할 만큼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네. 벌점과 벌금을 받겠지만 이제 이 벌점과 벌금이 기업 가치를 훼손할 만큼 상당히 뭐 중대한 이슈는 또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4일에 아마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지정이 돼도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 악재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이제 점검을 해주시는군요. 네. 자, 레이 들어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죠 아까 자막에 나갔습니다만 신성통상? 예, 맞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신성통상 뭐 때문에 이렇죠? 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사업부가 브랜드 사업부랑 OEM 사업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소비자들이 잘 아실 만한 브랜드가 탑10과 지오지아, 엔드지, 그다음에 올젠, 에디션 이렇게 5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의류 있고, 브랜드.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주력 브랜드가 탑10으로 2019년도 6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아직 20년도 결산 실적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탑10 비중이 한 30% 중반으로 가장 좀 주력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탑10 주력 브랜드인 탑10의 그 성장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 탑10이 2019년도 매출액이 3,200억 수준이었는데 그 2020년도 아직 결산은 안 나왔지만 4,300억 수준으로 올라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탑10의 성장세가 좀 가팔라지게 된 요인은 두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스파 브랜드는 그 전략을 오프라인 매장 철수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네. 탑10은 반면에 그 글로벌 스파 브랜드들이 빠진 그 오프라인 그 매장 그 중심 지역에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를 하였고 이로 인한 신규 매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붙음에 따라서 매출 성장세가 좀 가팔라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탑10의 가장 큰 경쟁사가 유니클로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유니클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유니클로 매출액을 보시면은 그 2019년도에 9,749억 원에서 이제 5,746억 원까지 감소를 한 반면에 탑10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가량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니클로 매출 감소에 따른 반사수혜를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일시적이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으신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그 컨콜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한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좀 철수한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였고 올해 21년 매출액 또한 5천억 원대로 유지하는 수준을 컨콜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니클로가 향후에는 뭐 국내에 다시 뭐 오프라인을 공격적으로 늘리거나 그러한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그러니까 탑10이란 브랜드가 탑10이란 브랜드의 반사수혜는 좀 지속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탑10 브랜드가 지금 성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OEM도 마진율이 지금 상당히 좀 개선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뒤에 제가 실적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네. 네. 그 20년도 6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올해 20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20년도 매출 추정치가 1.2조 원 수준이고 네.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93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매출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마진율이 특히나 좀 좋아지는 구간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탑10 그 매출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OEM 수익성 개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박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